우리가 변위전류 디스플레이스먼트 카런트란 얘기를 했죠. 이걸 복습을 조금 하면은 어떤 전압원이 있어요. 전압은 VS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R이 있고, 거기에 어떤 평판 캐패시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합시다. 그럼 R이 예를 들어 1옴이라고 해요. 1옴이고, 얘는 이 C는 1파라드라고 합시다. 1파라드. 그래서 초기에 전압이, VS 전압이 0V였어요. 0V였다가, 그러면 T가 네거티브일 때는 계속 0V니까 요 캐패시터 전압도 0V였어요. 요 캐패시터 양단 전압도 0V였어요. V도 요건 VS고, 캐패시터 전압을 우리가 VC라고 그럽시다. VC도 0V죠. T가 네거티브일 때는.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도 0이겠죠. T가 네거티브일 때는 전류도 0이었어요. 0. 자, 그러다가 요 VS가 1V로 바뀌었어요. T = 0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캐패시터는 전압 변동을 싫어하니까 여전히 0이겠죠. T가 0 플러스에서도 캐패시터 전압은 0. 그러면 1옴 양단 전압이 1V가 걸리겠죠. 왜냐하면 VS가 1V니까. 그러면 전류가 1A가 흐르겠죠. 갑자기 전류가 1A로 팍 튀었어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것은 그 전류가 여기도 흘렀으니까 이쪽도 흘러야겠죠. 같은 1A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 플러스 차지를 이제 쌓기 시작하겠죠. 플러스 차지를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차지가 지금 쌓이기 시작하겠어요. 전류가 조금 흘러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일렉트론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렉트론이 도선을 타고 지금 이 금속 정거하고 이 전압원 VS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금속 정거의 아래판에는 전자들이 많이 쌓일 것이고, 금속 정거의 윗판에는 전자들이 자꾸 모자라지겠죠. 자꾸 빠져나가서 Q 값이 증가하고. 그래서 일단 Q 값이 증가하면은 이 캐패시터 전압은 선형 캐패시터니까 Q 나누기 C에 의해서 이 전압이 얼마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0.2V가 됐다 칩시다. VC가 이제 0에서 차지가 쌓여서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하겠어요. 그래서 얘가 0.2V가 되면은 이 1옴 양단 전압은 0.8V가 돼서 전류는 0.8A로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캐패시터 전압이 자꾸 증가하면은 전류가 계속 줄어들고 결국은 전류가 0으로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차지도 증가 안 하니까 이 캐패시터 전압도 증가 안 하고 그 상태가 캐패시터 전압이 1V가 되면은 1옴 양단 전압이 0이 돼서 전류가 더 이상 안 증가하고 이제 안정 상태로 들어가죠. 이게 DC 상태죠. 그래서 DC 상태는 캐패시터가 오픈 서킷처럼 보이니까 VS 1V 전압이 캐패시터에 다 걸렸죠. 자, 이래서 이제 그냥 머무르겠죠. VS가 1V 있으면은. 자, 여기서 변위전류. 우리가 그 변위전류란 말을 했죠. 변위전류. 디스플레이스먼트 카런트. 변위전류 디스플레이스먼트 카런트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자 우리가 어떤 컷셋을 통해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컷셋에 들어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컷셋으로 잡아봅시다. 여기를. 그러면 전류가 I가 흘러 들어가는데 이 아래쪽으로는 빠져나가는 전류가 없죠. 그래서 평판 캐패시터의 이 두 전극 사이에서는 전자가 흐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컷셋에 대해서는 KCL이 성립이 안 하죠. 이 컷셋은 KCL이 성립을 안 한다. 즉 캐패시터 내부에서는 KCL이 성립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로 해석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가상의 전류를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캐패시터 전극 사이에 어떤 가상의 전류, 위치를 바꾼 전류를 가정한다면은 KCL이 성립을 하게 되죠. 이 컷셋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흐르지 않지만, 전자가 흐르지 않지만 캐패시터의 두 전극 사이에 어떤 전류, I, 그 전류는 물론 나중에 dQ 오브 dt가 될 텐데 이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하는 게 변위 전류, 디스플레이스먼트 카런트죠. 그래서 캐패시터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카런트가 있으면 KCL이 캐패시터 내부에서도 성립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엔 인덕터 복습을 조금 더 합시다. 자, 인덕터란 도선만 있으면은 다 인덕터가 되죠. 그러니까 전극만 있으면 인덕터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어떤 금속 도선이 있었다. 여기 이제 도선만 이렇게 있으면은 인덕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점이 내가 A라 그러고 요 점이 B라 그랬을 때 지금 어떤 이유로 여기에 내가 RC를 하나 전압하고 이걸 달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볼티지 소스 VS가 있어서 역시 얘가 1ohm이라고 그래요. 1ohm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이 VS 전압이 0V라 그래요. 아까처럼. 자, VS는 0V였다. 그러다가 1V로 팍 가버렸어요. T 이꼴 0에서. 얘가 VS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갑자기 원래 0V일 때 이 전류는 얼마가 흐르냐면은 이 전류하고 이 전류하고 물론 같겠죠. 그 전류하고 이 전류하고 다 같다. 이 KCL에 의하면 다 같아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VS가 0일 때는 전류도 0이겠죠. 전류도 0이었어요. 자, 요 전류도 T 이꼴 네거티브에서는 0이었어요. 그러다가 T 이꼴 0 파지티브 0 플러스에서 VS가 1V로 팍 가버리면은 이 위에 인덕터는 전압 변동을 전류 변화를 싫어하니까 인덕터 전류는 시간에 대해 연속이다. 자기는 전류가 변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갑자기 AB 사이에 1V의 전압을 유기를 하게 되죠. 그 VS가 1V, AB 사이 전압이 1V가 탁 유기가 되면은 지금 이쪽은 1옴 양단 전압은 그 순간에 여전히 0이죠. 0V죠. 지금 요 순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전류가 0이다. 그러다가 지금 보면은 어떤 이 전류가 나중에 조금 증가하게 돼요. 조금 증가하는데 이 전압이 0.9V로 떨어지면 1옴에 0.1V 그래 전류가 증가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어떠냐면은
1옴 양단에 1V가 걸려서 1A까지 증가하게 돼요. 0에서 1A까지. 그래서 이 상태에 이르면은 이 AB 양단 전압도 0V로 가버리죠. 그래서 DC 상태에서는 이 인덕터의 그 임피던스가 0이 되죠. 숏서킷이 된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 인덕터 식을 알아내기 위해서 자,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로우를 한번 써봅시다. 자, 패러데이 로우는 인테그랄 어떤 일렉트릭 필드를 패배로 적분을 할 때 마이너스 magnetic field, magnetic flux density B equal mu H죠. 그 다음 면적 적분. 그래서 요게 나중에는 magnetic flux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의 패회로 적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따라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패회로를 이렇게 쫓아가는 어떤 선적분이라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선적분에 대해서 ds 벡터, 면적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ds 벡터가 될 거예요. 이 오른손 법칙을 쓰면은 이 ds 벡터는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전류 I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똑같이 B 벡터도 저쪽으로 들어가요. B는 전류에 비례하니까. 왜냐면 이 B는 mu H인데 이 H magnetic field H는 그냥 전류에 비례하게 돼요. 전류 방향하고 H 방향하고 같게 돼요. 그래서 전류 방향하고 전류가 흐르는 방향하고 이 선적분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B 벡터하고 DS 벡터가 둘 다 스크린에서 스크린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돼서 서로 곱한 건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선적분을 해볼 때 지금 여기 B에서 A까지 가는 게 B에서 A까지 가는 EDL이 있고요. EDL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에서 B까지 가는 게 있죠. A에서 B까지 가는 건 위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A에서 B까지 가는 건 이렇게 쫓아가면은 이게 도선이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0이죠. 그래서 요 뒤에 값은 그냥 0이 돼요. 왜냐하면 이 도선 내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0이 되므로.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은 dDt의 이 플럭스는 그냥 Li로 정해져요. 이게 바로 인덕턴스 L의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Li가 되죠.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전압이 뭔가 하면은 AB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 A의 B에 대한 A 그러니까 B에 대한 어떤 A 사이의 전압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A하고 B, B에서 A까지 EDL로 정의가 되죠. 그 식을 동원하면은 이게 바로 B에 대한 A의 전압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전압인가요? B에 대한 A의 전압, 이 전압이죠. B에 대한 A의 전압. 그거는 마이너스 ddt 오버 Li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식을 구했죠. 이걸 둘 다 플러스 시켜버리면 B에 대한 A의 전압은 이 L 곱하기 I, 플럭스의 시간 미분이 된다. 그래서 I가 증가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이 플러스 전압이 유기돼서 이 전류의 증가를 막으려고 노력하죠. 저항에 대한 이 등가회로를 보면은 우리가 저항이 그냥 이렇게 등가회로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저항을 보면은 이제 저항 전극판만 있으면은 전극판 두 개만 있으면 캐패시턴스가 되니까 이런 거 있고 그 신호선만 있으면 금속 도선만 있으면 기생 L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가 원하는 저항값의 기생 캐패시턴스, 파라시틱 캐패시턴스하고 이 파라시틱 L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 LS, RS로 재고 CP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값을 이렇게 꺼낼 수 있죠. 그래서 주파수마다 이 값이 조금씩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캐패시턴스를 보면은 얘도 보면은 캐패시턴스 그 도선이 있으니까 기생 직렬 인덕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캐패시턴스가 있고 이 병렬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원하는 C인데 sorry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직렬로 붙어 있어요. 직렬로. 캐패시턴스는 RLC가 이게 직렬로 보여요. 직렬 저항하고 RS, LS 어떤 이거 우리가 CS라 할 만하죠. 이런 등가이로 해서 우리가 각각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인덕터는 보면은 인덕터도 우리가 원하는 인덕터인데 뭐 그 때문에 저항도 있고 인덕터가 있으면 이 도선이 붙었으면 파라시틱 캡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리즈 R에 시리즈 L에 이 패러렐 C가 되겠죠. 위에 거는 다 시리즈였고. 그 등가회로가 고주파에서 이렇게 돼서 고주파에서는 이 성질이 좀 달라지게 되죠.